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엔 잘 쉬시고요. 이제 한 주 쉬고 오면 또 이제 문제가 있죠.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죠. 자, 그래서 다 그래요. 누구나 걱정하지 마시고 간단히 한번 볼게요. 이제 저지난주 수업. 자, 이제 우리 세 개 봤어요. 첫 번째가 등기의 대상, 두 번째가 이제 등기 효력, 세 번째가 등기 유효권. 그리고 그거 봤어요. 구분 건물 등기부. 네 가지입니다. 딱 네 가지고 일단 하나만 잠깐 볼게요. 이제 처음에 그거 나왔어요. 등기 대상에서 그거 일물일권주의 표 있죠.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일물일권주의, 일물일권주의와 그 예외라고 표를 달았죠. 그러면 자, 또 기억이 또 사라지고 없어졌으니까 자, 우리 참표 보세요. 자, 이제 그 등기 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쭉 가보시면 거기 자, 198페이지 198 보시고 자, 표 한번 확인할게요. 앞에는 부동산의 일부, 이제 밑에가 권리의 일부. 요 권리 일부는 다른 말로 뭐다? 여기가 지분. 앞에가 이제 용의권. 자, 들어보세요. 이제 민법 시간에 용의 물권 그랬죠. 뭐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데 문제가 요 용의 물권이죠. 근데 문제 있어요. 그 임차권도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거할 수 있죠. 그래서 임차권을 포함시켜서 등기해서 용의권 그래요. 용의권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용의 물권에 임차권 포함 이렇게. 그럼 또 하나가 이제 처분행위. 자, 처분행위의 대표는 뭐가 있죠? 요게 이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는 저당권 설정. 그래서 이제 요 표가 이제 다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이제 부동산의 일부에 용의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설정할 수 있다. 가장 기본이죠. 자, 두 번째, 부동산의 일부의 처분행위는 요거는 X. 안 되죠. 그럼 내가요, 내 토지를 절반을 팔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필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문제는 부동산의 일부인 채로는 처분할 수가 없다. 그 뜻이 되죠, 이제. 그 다음, 자,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자, 지분하면 떠올라야죠. 지분은 뭐다? 점이다. 점이니까 사용 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등기할 수가 없고, 지분의 처분행위는 요건 되죠. 그래서 요 표가 등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자,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 확인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등기 효력 왔어요. 등기의 효력은 그거 위주로 보세요. 추정력 위주로. 관리 다 팔리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등기의 유효요건. 유효요건도 마찬가지죠. 다 판례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등기 효력, 유효권 이 파트는 다 판례이기 때문에 그 판례들 결론을 정확히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뭐 확인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럼 또 하나가 이제 요거 이제 구분 건물. 자, 이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그랬어요. 이제 표현하기를 이제 300일호 소유자가 300일호에 등기사항 증명을 떼면 이제 몇 개 부분을 준다. 몇 개 부분? 자, 다시. 자, 대부분 다 아파트 사시죠? 근데 봐요. 등기부를 안 본다니까 아무도 지금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 딱 떼보면 4개 부분이죠. 제일 앞에가 일동 건물의 표제부. 요거예요, 이제. 뭔가 하면 101동의 표제부. 그 다음이 이제 구분 건물의 표제부. 그 다음 301호의 갑구와 울구.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개. 요 4개를 묶어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1등기 기록을 했어요. 그럼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일동 건물이 있고 구분 건물이 있죠. 표제부가 2개예요. 또 특징은 표제부를 아래로 잘라야죠. 이렇게. 그래서 잘라서 일동 건물 표제부 위에는 뭘 적어줘요? 그렇죠. 일동 건물 표제부니까 위에는 일동 건물이 들어야죠. 일동 건물의 표시. 우리 흔히 말하던 101동 전체에 관한 그렇게. 그럼 위에는 건물. 자, 그럼 이제 밑에는 뭐다? 그렇죠. 위에는 지금 건물이었죠. 밑에는 아파트 부지가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여기는 밑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자, 제목이에요.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 불렀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구분 건물 301호 표제부 위에는 뭐다? 또 건물이죠. 위에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이렇게 했고 밑에는 뭐다? 밑에가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대지권의 표시. 자, 다시 명칭. 1동 건물 표제부. 자, 위에는 1동 건물. 밑에가 뭐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요거 알아야죠. 또 하나 이제 구분 건물 표제부. 위에는 전유 부분 건물. 301호 거. 밑에가 뭐다? 대지권의 표시. 명칭 알아야 돼요. 이 명칭이 이제 특히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했고. 여기서 또 하나는 요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대지권 등기라 불렀어요. 이렇게. 명칭 알아야죠. 이제. 그래서 대지권이란 말은 뭔가 하면 아파트에서 301호 건물과 토지를 묶었다. 그게 뭐다? 그게 대지권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저지난주 수업에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습 한번 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오늘은 자, 쭉 넘어가 가지고요. 우리 책은 고개 한번 펴주세요. 239 펴놓으시고 239. 오늘 수업 내용 이렇게 될 거예요. 보시면 이제 이 등기에서 오늘 수업 내용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자, 그래서 혹시 나온 게 이제 뭐 등기 신청 적격. 그다음 이제 신청 형태라는 거. 또 하나 이제 서류 파트.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이 가장 이제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고 이제 하나 맞아 지난주 덜 본 게 있어요. 자, 체크 한번 펴주세요. 239. 239. 거기 끝에 보시면 3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3번에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열람. 우리가 등기부를 열람해서 할 수 있죠. 또는 과거처럼 말하면 등기부 등본을 뗄 수 있죠. 자, 근데 최근에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뭘까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조만간에 시험 나올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몇 개만 체크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거기 줄 좀 거주세요. 서비스 종류. 크게 5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등기 기록 열람. 줄 거주시고 그럼 보세요. 등기 기록 열람이 뭐예요? 열람이라는 게 등기부 보여줘 그 말이죠. 열람 됐고. 자, 두 번째 줄 그세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우리 과거에 등기부 등초본 그랬죠. 지금은 그런 표현 안 써요. 지금은 등기사항 증명서라 불러요. 거기 2번 줄 거주시고 3번 자, 등기 신청 사건.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진행 상태 확인. 자, 요거 줄 거주세요. 진행 상태를 확인한다. 자, 이제 요거는 뭔가 하면 우리 흔히 이렇게 할 거예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죠. 신청하면 등기한이 뭐 받아야죠? 서류를 이제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등기부에 기록을 하겠죠. 여기서 신청, 접수, 심사 기록 묶어서 등기 절차 그랬죠. 근데 문제는 우리 보세요. 우리 등기를 신청한 후에 지금 자기 등기가 어디 가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죠. 그때 그거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요게 요게요. 그래서 사건의 진행 상태를 확인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인터넷으로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그 3번에 있습니다. 3번.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줄 거주시고 옛날에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등기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사실의 전자편의 고치. 자, 이렇게 해서요. 접수 및 처리 사실이죠. 자, 여기 보세요. 절차. 이제 신청을 딱 해서 등기한이 접수를 받았죠. 등기부에 등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요 등기소가 의뢰 등기를 접수받았다. 등기했다. 요거를 갑과리가 알려줘요. 이메일로. 혹시 받아보셨어요? 증기 좀 해봐요 좀. 응? 자, 그래서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은 땅 하나 사세요. 좋은 거 사가지고 한번 해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접수가 되면요 이메일로 알려줘요. 또는요 요즘은요 등기소 따라서는요 그 스마트폰으로 그 문자도 보내줘요.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요건 이제 이렇게 불렀죠. 처리 사실의 전자편의 고치 이렇게 하고.
그럼 또 하나가 이제 등기 기록 발급 확인. 자, 요거는 별표 하나 치시고.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자, 5번. 등기 기록 발급 확인. 그 이제 옆에 좀 읽어볼게요. 민원인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사항 증명서 진위 여부 줄그세요. 진위 여부. 진위 여부를 인터넷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 이제 이게 뭔가 하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근데 문제 한번 보세요.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등기부위 있죠. 등기사항 증명을 하나를 딱 주면 요 을은 갑이 준 등기부이고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가 없죠. 그때는요. 요 을이요. 등기부를 스캐닝을 딱 떠가지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불러. 등기 기록 발급 확인 이렇게. 두 개 체크하세요. 첫 번째 진위 여부 줄 긋고 또 하나 인터넷으로. 그럼 이제 자, 문제는요. 요 을이 갑이 준 등기부 가지고 등기소 가서 딱 디밀고 확인해줘 그러면 확인해줘요 안 해줘요? 그건 안 해줘요. 어떻게 알아? 인터넷으로 확인해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참 좋은 제도죠. 또 하나 이제 뭐 인감증명 발급이에요. 요즘 이제 대법원 사이트에서 인감증명도 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서비스 종류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 됐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자, 신청의 특칙이라 불러요. 그 책에는 2번에 있습니다. 보시고 첫 번째 특칙이 요거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등기부 열람을 하죠. 그 이때는 자, 신청서 종이 서류는 제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제출할 수가 없지, 인터넷이니까. 이제 1번 첫 번째 줄 그어놓으세요. 신청서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나 첫 번째 거. 그 이제 그 1번에 있습니다.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수료 결제해야지 볼 수 있겠죠. 이거 어때요? 수수료 결제를 했어요, 내가요. 했는데 갑자기 보기 싫어지면 그 수수료 결제한 거 이제 취소하면 돼야 한대요. 그럼 받아줘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결제한 당일에 한해서 전부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칙 줄여놓으세요. 거기 2번에 있죠. 원칙은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그 예배가 중요해요. 다만 예약에 따라 등기소가 인감증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당일에도 처리할 수가 없다. 자, 포인트예요. 작성이 완료된 후 그 말 체크하세요. 줄 그으세요. 인감증 작성이 완료가 됐죠. 완료 딱 해놨는데 철회하면 이제 누가 손해봐요? 등기소가. 그 꼴은 못 보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예외 조항이죠. 예외 조항이 시험에 2번 떴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당일이지만 처리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제. 완료된 후 그 말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거기 줄 좀 그어주세요. 3번 사건이 계류 중 계류 동그라미. 자, 계류는 뭘까요? 계류 진행 중이죠. 자, 이거예요. 봐요. 자, 을이 신청을 딱 했고 등기한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등기해야죠. 근데 문제는 의뢰 등기가 접수가 됐어요. 자, 그런데 등기부에 등기하기 전까지는 제3자가 등기가 접수된 걸 알아야 몰라요. 거기가 계류 중이에요. 그럼 이제 좋은 건수가 있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의뢰 등기 신청 딱 했죠. 근데 그럼요, 요 갑이 이제 어리버리한 병을 딱 꼬셔요. 야, 내가 소유자거든, 등기부 떼봐, 이렇게 합니다. 그럼 문제는 접수가 됐는데 등기 안 됐죠. 이 병이요, 갑의 부동산에 등기부 등본을 떼러왔어요. 그럼 등기소가 등기부 등본을 주면 어떻게 돼요? 주문. 이 병은 소유자를 누구로 알아요? 갑을 알겠죠. 거기가 계류 중이에요. 계류 중. 그래서 이제 계류 중이고 이제 또 2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열람. 열람 체크하세요. 열람을 신청할 때 이때는 그 사실을 알려줘요. 이제 열람 뭔가면 등기를 딱 보여주고요. 등기소가 자, 의뢰 등기를 접수했는데 등기 안 했다. 알려줍니다. 그게 이제 그때가 열람할 때예요. 알려주면 병이 피해가 없겠죠. 근데 두 번째는 등기사항 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예요. 요 등기소가요, 병한테요, 등기사항 증명서 왜 안 줄까요? 그렇죠. 등기가 안 됐으니까 원래 안 줘요. 원래 완칙이 안 줍니다. 그래서 줄 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또 예외가 또 있어요. 다만 등기 기록에 사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 표시해서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즘은 보세요. 사건 계류 중이죠. 그 문제는 요 등기소는 원칙은 병한테 등기사항 지명서를 주면 돼야 안 돼요. 원칙은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줘요. 주는데 이렇게 해요. 등본에다가 가운데 스탬프로 꽝 찍어줘요. 사건 처리 중 꽝. 저거 찍어주면 병이 이제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신경을 쓰겠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충분히 요 계류중 여기가 이제 한번 답으로 뜰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류중 명칭 아셔야 돼요. 명칭. 계류중. 그럼 쭉 가서 이제 옆에 7번으로 넘어가세요. 옆에 7번. 이제 등기사항 지명서 발급. 자, 보시고 등기사항 지명서. 이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5가지예요. 그럼 또 하나, 종류가 5가지란 말은 시험 내기가 참 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명칭 꼭 아셔야 돼. 알아야 되고. 이제 명칭 볼게요. 일단은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등기사항 전부가 2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등기사항 전부 증명. 첫 번째는 말수항이 포함된 거. 이렇게. 두 번째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 현재 유효사항 나오는 거. 요 2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등기부를 딱 받아보면 그 말소된 등기에 나타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말소된 게 포함된 겁니다. 말소사항 포함이고. 근데 굳이요, 말소된 거를 볼 필요가 없죠. 그때는 현재 유효사항만 떼면 됩니다. 2가지예요. 전부가 이제. 전부가 2개. 그래서 우리 흔히 과거 표현하길요. 과거에 등기부 등본 그랬죠. 등기부 등본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이에요. 그리고 또 등기부 초본은 그거는 등기사항 일부 증명 그래요. 일부. 또 일부 3개 체크 3개 줄거주세요. 3개인데 첫 번째는 이제 특정인의 지분. 일단 줄긋고, 두 번째는 현재 소유 현황. 또 하나가 지분 취득 이력. 이렇게 종류가 3가지입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이런 것도 가요. 토지 소유자가요. 자, A, B, C, D 해가지고요. 소유자가 10명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내가요, A 지분 궁금할 수 있죠? 그때는 요거 보면 돼. 등기사항 일부 증명에서 특정인의 지분. A 지분 얼마냐? 알려줘요. 이렇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재 소유 현황이죠. 소유자가 10명이에요. 10명인데 누군지 궁금할 수 있죠. 그때는 저것 때문에 보면 돼. 현재 소유 현황.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여기가 공유 토지죠. 근데요, A라는 사람이 지분을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A 지분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확인할 필요 있죠. 그때는 이제 지분 취득 이력.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전부 2개, 일부 3개 명칭 정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현재 우리 시험 말고 뭐 공무원 시험에는 가끔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거기 5가지, 거기 7번, 그 7번에 1번에 있어요. 줄을 한번 쭉 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아까 우리 그렇게 했죠. 발급 확인. 이렇게 불러요. 등기사항 지명서 발급 확인. 자, 인터넷으로 쭉 가서 진위 여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터넷에 의한 열람, 이 파트는 충분히 문제로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정확히 이제 듀얼해 주십시오. 해주시고, 그럼 이제 쭉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체크한 지문들 위주로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3장 갈게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정리하세요. 등기법 파트는 3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3장이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3장에 있는 지문들이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 이제 계속 반복될 지문들이에요. 등기법이 좋은 거 말씀드릴게. 등기법이 좋은 거는 뭔가 하면요,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복하다 보면 지겨워서 외워져요. 제일 좋은 계획입니다. 자, 보시고 일단 자, 여기 이제 칠판 한번 보세요. 등기 절차 총론이죠. 등기는 이제 절차가 중요하죠. 그래서 절차고, 절차는 우리 맨날 보던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제 자, 을이 뭐 해야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을 해야죠. 그러면 신청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등기부에 기록하죠. 여기서 신청, 접수, 심사, 기록, 여기가 묶어서 등기 절차예요. 이 절차는 우리 책 거기 있어요. 우리 책에서 그 다음 장 249 있습니다. 그 위에 그림 있죠?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그럼 또 하나 볼게요. 여기서 절차인데 신청, 접수, 심사, 기록. 이 절차에서 우리는 뭐만 해요? 뭐 신청만 하죠? 그럼 나머지 뒤에 접수, 심사, 기록은 누가 한다? 등기소, 등기관. 그 앞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요 신청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이제 신청을 하는데 세 가지죠. 원칙은 갑과 을이 같이 와야죠. 원칙. 그게 이제 공동 신청. 이제 두 번째는 소면주의라 불러요. 자, 뭔가 하면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이제 어떤 서류를 넘겨줘야죠. 갑이 이제 자신의 등기필 정보, 인감 비용 줘야죠. 등기는 이게 중요해요. 소면주의, 서류 파트, 소면주의다. 세 번째는 출석주의다. 그래서 이렇게요. 요 세 개를 묶어서 흔히 등기 신청의 3대 원칙 그래요. 원칙이고, 자, 원칙은 공동입니다. 그럼 등기를 언제나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갑이나 을이나 단독 신청할 수 있죠. 또는 간공서가 촉탁할 수도 있고 등기 안에 직권 등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요거 나와요. 첫 번째는 이제 등기 신청 형태라는 거. 등기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형태를 따져봐야 돼요. 한 가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면주의입니다. 서류 파트인데, 자, 우리 과거에는 서류 그랬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등기를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때는 종이 서류는 낼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이렇게 정보라는 말. 앞으로 정보가 나오면 떠올리세요. 서류예요, 서류. 그리고 원칙은 출석을 해야죠. 지금 출석 안 하고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등기 신청 방식.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신청, 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좀 나아요. 그래서 여기 아마 수업을 제가 한 4시간 정도 할 거예요. 되게 양이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 나머지 뒤에 이제 접수, 심사, 기록. 여기는 이제 등기소, 등기관이겠죠? 여기는 이제 신청 후 절차입니다. 이렇게 4개. 타이틀 4개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첫 번째, 여기 그 등기 신청 형태 있죠? 여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다는 말은 내용이 좀 많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서류 파트. 요것도 신경 좀 쓰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간단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절차 파트 이제 이렇게 하세요. 절차에서 첫 번째, 여기 이제 등기 어떻게 신청하는가. 형태 파트 잘 보셔야 돼요.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서류 파트. 그래서 2개 끝나면 나머지는 좀 수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요거 와야죠. 자, 다시 앞으로 오세요. 책에서. 자, 245 펴주시고 245. 첫 번째 요거 왔어요. 등기 신청 형태. 등기를 어떻게 신청하는가. 현재 법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등기는 당사자 신청, 간공서 촉탁에 따라 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신청주의라 불러요. 그래서 등기는 이제 신청주의가 있고 신청주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 책에 245, 그 박스예요. 245 있는 박스. 245. 자, 보시고 그럼 다시 이제 신청주의와 예외가 있죠. 또 잘라서 신청주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은 다시 잘라서 여기는 당사자의 신청과 간공서의 촉탁 그래요. 이 2개가 신청주의. 그 다음 신청주의 예외가 있다. 예외가 또 2가지. 첫 번째는 등기관의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 신청은 크게 4개 자르셔야 돼요. 잘라요. 그래서 첫 번째 당사자 신청 하나 원칙. 두 번째 이제 간공서의 촉탁.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왔대요. 간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는 신청주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렇게 나오면 X지. 이것도 신청주의예요. 근데 뭔가 하면 이제 간공서가 등기를 신청하면 그 등기를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표현을 쓴 거예요. 촉탁. 그래서 촉탁도 신청주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2개. 그다음 이제 예외가 2가지. 첫 번째는 뭐가 있고 등기관의 직권과 법원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은 신청이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그래서 이제 촉탁 등기나 직권 등기는 가끔 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4장 5장 수업 내용이니까 다다음 주 수업 내용입니다. 이제 됐고. 그래서 이 책의 줄만 한번 확인할게요. 자, 245. 그 제목 체크하세요. 제목에 줄 준 거 주세요. 1번. 신청주의 원칙. 1번에 이제 당사자 신청. 2번에 간공서 촉탁 제목만.
그리고 촉탁등기 요거는 이번 달은 안 볼 거예요. 다음 달에 볼 겁니다. 됐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46 2번 신청주의 예외. 1번에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직권에 의한 등기인데 종류가 만만치 않죠. 한 페이지 넘죠. 그 뒤에 또 있어요. 이거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수업을 하게 되면 따라오는 부분들입니다. 됐고. 넘어가서 248. 2번에 줄 그어주세요. 법원의 명령. 이렇게. 제목만. 법원의 명령. 그래서 앞으로 이제 4개로 구분하세요. 형태 파트 4개. 4개고. 또, 요 4개에서 가장 원칙은 뭐예요? 그죠? 가장 원칙이 이제 당사자 신청이죠. 그럼 또 하나. 당사자가 신청할 때 원칙은 갑과 을이 같이 와야죠. 첫 번째예요. 그래서 원칙이 이제 공동 신청이다. 또 이제 자, 갑이나 을이나 일방이 신청할 수 있죠. 거기가 단독 신청. 또 하나는 갑과 을 말고 제 3자가 올 수 있다. 여기가 제 3자한 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는 시험이 나오면 문제가 똑같아요. 제목이. 문제 제목이. 그래서 첫 번째. 자, 당사자 신청 그랬죠. 과연 등기할 때 당사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 그거를 등기 신청 적격 그래요. 이제 첫 번째 문제예요.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등기 신청 적격. 이제 두 번째는 공동 신청 그랬어요. 자, 공동. 그럼 등기할 때는 갑과 을이 같이 와야죠. 그 갑과 을을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각종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그리고 여기서 각종 등기의 권리자, 의무자 구별. 여기가 등기에서 이제 가장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꼭 아셔야 돼. 좀 이따 볼 거예요. 잠시 후에. 그 다음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은 시험 나오면요.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단독 신청의 종류 물어보는 거. 두 번째는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판결 받으면 믿을 수 있죠.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란 글씨 보세요. 노란 글씨가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3개에서 한 2문제 나와요. 일반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 제3자. 제3자 여기는요. 기존 시험은 거의 안 나왔었어요. 뭐 지문 정도 나오다가 작년 시험에 2문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제목이 되게 중요해요. 종류가 많아요. 첫 번째가 이제 뭐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거. 또 채권자 대위 등기. 또 하나가 뭐 구분 건물. 좀 이따 볼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딱 그려보시고 여기서 이제 크게 일단은 3개. 첫 번째는 등기 신청 적격. 두 번째 공동에서 권리자 의무자 구별. 단독 신청 종류. 또 종류에서 요거 보시세요. 판결에 의한 등기. 그래서 요만큼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여기는 용어 정의 위주로 이제 좀 확인하시면 돼. 어떤 게 있는지. 요 그림은 저 뒤에 또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칠판에 그리는 그림은 책에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세요. 자, 첫 번째 이제 요거 와야죠. 첫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적격. 자, 책을 펴볼게요. 요 적격 파트는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250페이지 가시고 250. 자, 여기 이제 설명 먼저 들으시고요. 책에다 줄 거드리기 필요한 부분은 자, 그럼 보세요. 앞으로 처음 보는 단어는 외우는 게 아니고 잘라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등기 신청 적격은 무슨 뜻? 그냥 그대로 잘라요. 뭐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또 우리는 등기 신청을 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가요. 이거를 등기 명의적격 그래요. 자, 그럼 다시 자, 자격의 문제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민법 시간에 사람의 능력을 구분했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럼 요거는 민법에 나오는 권리 능력과 거의 일치합니다. 자, 거의 그랬어요. 똑같다 안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등기 신청 적격은 민법상 뭐에 해당한다? 권리 능력. 그럼 다시 민법상 권리 능력은 누구에게 인정한다? 그게지. 민법에 나와 있잖아. 민법 3조가 나에 쓰여 있죠.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그럼 권리 능력은 사람이에요. 인. 그럼 다시 인은 뭐와 뭐가 있다? 그렇죠. 자연인과 법인이죠. 똑같아요. 등기도 어차피. 그러면 자 보세요. 등기 신청 적격은 여기에요. 자연인과 법인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자연인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법인. 자, 법인은 무슨 뜻이에요? 법인이란 말은 요거는 법률이 인정하는 사람 그 말이에요. 그럼 법인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 등기만 하면 돼? 자, 일단 법인 요건.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 정관 작성하고 설립 등기해야 법인이죠. 그럼 법인은 설립 등기돼 있으니까 실체가 명백불분명. 명백해요. 이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법인은 지금 설립 등기했고 정관 작성하고 설립 등기했죠. 실체 명백해요. 인정해 줘요. 근데 문제는 비법인 사단이 있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얘들은 문제가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 정관 작성을 했고 설립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럼 설립 등기 없으니까 실체가 명백불분명. 불명해요. 그래서 요 비법인은 민법에서는 권리력을 부정하고 있죠. 근데 워낙 많아요. 등기는 이제 비법인 사단자들도 등기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정리하세요. 등기 신청 적격은 세 가지. 누구에게 인정한다?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또 하나 비법인 사단자니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 앞으로 이제 요 세 개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잘라 보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야. 네,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자연인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는 죽은 사람 명의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돼야죠. 사자 명의. 또 그리고 또 하나.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요 태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유. 자, 민법상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 태어나야. 그럼 태아는 태어나기 전이죠. 아니,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요. 태아에 대한 정확한 정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생명체예요. 아니,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사자명의나 태아명의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지. 이렇게 이제 비교를 딱 하셔야 돼. 또 하나 첫 번째고 이제 법인은 민법 시간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그랬죠. 요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해가지고 좀 다르게 요거를 공법인, 사법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법인입니다. 자, 그럼 공법인의 대표는 뭘까요? 공법인. 공법인 대표가 국가나 지자체예요. 국가도 법인이에요. 또 지자체. 지자체는 시군구까지, 읍면, 리동까지. 지자체는 시군구까지예요. 그럼 시군구까지는 법인이니까 등기할 수가 있고 지자체니까. 나머지 읍면, 리동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와야지 이제. 그래서 그 구분하시라고. 다시 지자체는 어디까지? 시군구. 시군구까지는 지자체니까 법인으로 등기할 수 있고 읍면, 이동은 등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죠 이제. 또 이제 단골 지문 학교. 자, 이제 주의하세요. 우리 흔히 쓰는 말이에요. 학교라는 말. 우리가 법률에서 학교 그러면 요거는 학교 건물을 가리켜요. 학교 건물. 그리고 우리가요. 학교 앞으로 등기했다. 이렇게 말하면 학교 건물이 부동산을 소유한다예요. 학교 건물이 부동산을 소유한다.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학교 명의는 등기할 수가 없고 등기가 필요하면 어떻게 등기한다? 학교의 재단 법인 명의로.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 쓰여 있어요. 무슨 재단 법인 이렇게. 법인 명의라는 거지 학교 명의는 X다. 됐고. 그럼 또 하나는 여기 반드시 민법상 조합 그러세요. 자, 이유. 자, 민법상 조합인데 이유가 있어요. 농협 아시죠? 농협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농업협동조합. 명칭은 조합이죠. 근데 문제는 농협은 법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농협법 1조 이렇게 나와요. 농협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농협 명의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래서 농협, 축협, 수협을 묶어서 그렇게 불러요. 특별법상 조합 그래요. 얘들은 명칭은 조합이지만 실질이 뭐다? 법인이다. 등기할 수 있고 여긴 반드시 민법상 조합 그러셔야 돼요. 용어를 빠지면 안 돼. 그럼 또 하나 이제 고개를 들고 자, 민법상 조합에 예는 뭐가 있습니까? 민법상 조합의 예. 민법에 나왔어. 또 안 나왔다 우기면 안 돼.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민법상 조합 그러죠? 그럼 이거. 이번에 갑이랑 을이랑 병이랑 셋이 모였어요. 야, 우리 1억씩 내가지고 사업하자.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이 민법상 조합이에요. 다시 보세요. 이제 3억을 모아서
사업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뭔가 이 약속, 다른 말로 동업계약이에요. 동업계약. 그러면 동업계약은 실체가 있다 없다? 그냥 계약에 불과하니까 실체가 없어요. 등기할 수 없다 되는 거예요. 앞으로 민법상 조합 그럼 떠올라야 돼. 얘가 뭐가 있다? 동업계약. 문제, 그러면 갑을병이 3억을 모았어요. 3억을 모아서 3억으로 토지를 샀어요. 이 토지는 어떻게 등기해요? 민법상 조합, 합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또 표정 봐, 또 다시. 자, 고개 들고. 이제 민법 시간에 공동소유 3개 나왔죠. 공유, 합유, 총유. 설마 이걸 안 했단 말 못하겠지? 자, 공유는 이제 이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없이 한 개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다. 그게 공유예요. 합유는 어디 소유 형태? 민법상 조합 소유 형태가 합유예요. 공동의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총유 어디 소유 형태? 비법인 사단 소유 형태가 총유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민법상 조합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고, 등기가 필요하면 어떻게 등기한다? 그때는 이렇게 하죠.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한다 나와야 돼. 합유. 그래서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또 하나, 자, 비법인 사단. 다시 고개를 드시고, 비법인 사단에 얘가 뭐가 있나요? 자, 다시 꼭 그렇게 나와. 비법인 사단에 얘. 그러면 꼭 그 답을 그렇게 하세요.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종중, 문중이 뭔데? 그게 더 어려워 말이.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 봐요. 제가 아까 말하기를 비법인 사단은 이렇게 해서요.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 정관 작성을 했고 설립 등기가 안 됐습니다 그랬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비법인 사단 나오면은 그거 떠올리세요. 여러분들이요. 동창회 있죠. 친목계 있죠. 그게 저거예요. 동창회나 친목계. 그럼 봐요. 동창회나 친목계 같은 거 사람들이 모인 단체죠. 정관 작성했죠. 근데 그래요. 우리 동창회는 정관이 없대요. 있어요. 자, 보세요. 한국 사람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둘만 모이면 뭐해? 돈 걷어야지. 회비 얼마 내고 회비 어디 쓰고 그게 정관이에요. 그게. 설립 등기는 안 돼 있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자, 비법인 사단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가장 편한 게 이제 동창회나 친목계 딱 돌리시면 돼. 됐고.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는 보세요. 민법에서는 권리력을 부정하죠. 근데 워낙 많아요. 우리는 이제 비법인 사단 제한도 등기를 받아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등기할 수 있는데 등기 신청은 누가 해요? 신청을 대표자나 관리인이 하겠지. 주의하셔야 돼. 자, 다시요. 우리는 비법인 사단지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고. 근데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그걸 이제 대표자나 관리인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고 여기서 자르세요. 자, 적격은 3가지예요. 딱 3가지고. 요 3개 이제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해야죠. 여기 이제 올해 이제 하나 문제 나올 차례예요. 딱 나올 시기고. 지금 책에서 줄 준 거 볼게요. 자, 250페이지 자연인은 다 알고 계시니까 됐고. 옆에 가서 2번 체크하세요. 태아. 251 꼭대기 태아. 태아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론만 딱. 그다음 법인은 되고요. 그 법인에서는 2번 공법인인 국가나 지자체. 지자체는 어디까지? 시군구까지. 됐고. 니은번 읍면동리, 읍면리동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은 없다. 원칙 없다. 예외는 나중에 볼 거예요. 그다음 이제 4번에 2번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자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줄 좀 거주세요. 사단 또는 재단을 권리자나 의무자로 한다. 그 문제는 사단재단, 비법인 사단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라고. 근데 그 다음에 3번 다만 등기는 사단재단의 명의로 누가 신청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그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의외로 쏟기 좋은 지문 중에 하나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현재 우리나라는 비법인 사단재단 소유인 경우에
대표자나 관리인 명의로 등기한다. 그렇게 나오면 OX, X죠. 대표자 명의 아니에요. 등기 신청만 누가 한다? 신청만 대표자나 관리인 해줘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 장 5번에 이제 민법상 조합. 자, 민법상 조합 1번 보세요. 5번에 1번. 자, 민법상 조합은 법인과 같은 실질적 주체가 아니고 계약의 한 유형에 불과하여. 단순하게 그냥 계약이에요. 동업 계약 이렇게. 자, 우리는 이제 민법상 조합명으로 등기할 수는 없다 됐죠. 그 다음 줄, 세 번째 줄. 자, 등기가 필요하면 어떻게 등기한다?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등기한다. 합의. 그 다음 2번. 특별법상의 조합. 농협, 축협. 명칭은 조합이죠. 법인이다 아니다? 얘들은 법인이야, 법인. 농협, 축협은. 이제 그때는 이제 농협 또는 축협 명의로 등기해야 되겠죠. 6번의 학교. 학교도 자, 그 내용 보세요. 사립학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여 학교 자체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딱 자르고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그래서 이제 이 칠판 봐주시고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등기 신청 적격은 누구에게 인정한다? 세 가지.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또 하나 비법인 사단장이 있다. 세 개 딱. 요 세 개 이제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보셔야 되고. 우리 시험은 대부분 노란 글씨 있죠? 여기가 이제 시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노란 글씨가 아니고 저게 초록 글씨예요. 그래서 이제 노란 글씨 안 보인다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연두색으로 지금 바꿔놨어요. 안 보이면 또 바꾸면 돼요. 자, 보시고. 일단 요거 꼭 기억해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이제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 끝났고, 적격 파트가 끝났고, 그 다음 이제 가장 등기에서 기본되는 사항이 요거예요. 공동 신청. 또 그리고 이제 다시요. 갑과을이 공동 신청합니다 그랬죠. 갑과을을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그래요. 그리고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18번 먼저 보세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잘라놨어요. 첫 번째는 실체법상. 또 하나는 절차법상. 잘랐고. 또 하나 우리가 등기에서 실체법 그러면 무슨 법? 실체법 그러면 이게 민법이지, 민법. 절차법 그러면 왜 이제 부동산 등기법. 자, 보세요. 똑같은 권리자 의무자예요. 근데 이게 법률에 따라서 약간의 개념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요걸 이제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자, 칠판 한번 보세요. 그림 보셔야 돼. 그림. 다시 이제 우리 맨날 쓰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 파트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번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고, 그럼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불하면 여기서 이제 을이 갑에게 얘 그만 등기 넘겨 그럴 수 있죠. 을이 갑에게 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게 무슨 권리예요? 그렇지. 요게 이제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럼 여기서 등기 청구권을 지금 행사를 을이 했죠. 문제 보세요. 근데 여기서 등기 청구권 발생 이유가 뭐예요? 매매 때문이죠. 근데 매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이죠. 그래서 실체법상 요 말은 요 문제예요. 이제 등기 청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요거에 따른 분류예요. 여기 민법상이니까. 여기서 그럼 을이 갑에게 요구했죠. 그럼 갑이 뭐다?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 상대방 갑이 뭐다? 갑이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 행사했고, 그럼 이제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등기해야죠. 자, 보세요. 그럼요. 이제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을 앞으로. 그럼 이제 을 앞으로 등기가 올라갔죠. 을을 이렇게 불러요. 을을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그럼 등기부에 누구 명이 없었다? 갑명의가. 그럼 갑이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 그래서 절차법은 요 문제예요. 등기부의 기록에 따라서.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 보세요. 요 개념이 이렇게 일치함이 원칙입니다. 두 개 법률이 따라서. 근데 이게 언제나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이번에 A와 B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B가 이제 등기해야죠. 근데 B가 등기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문제. B가 등기 안 하면 세금은 누구한테 나와요? A한테. 그럼 이때는
A가 B한테 야, 내 등기 좀 받아가라 그래야죠. 내 등기 받아가라. 무슨 권리? 오케이. 그게 이제 이거죠. 등기 인수 청구권. 인수란 말이 받아라 그 말이니까. 그래서 등기 인수 청구권 행사는 누가 했어요? A가 했죠. 그럼 A가 이제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 그럼 상대방 B가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 그럼 이제 협력을 딱 하면 A로부터 B 앞으로 등기하죠. 누가 앞으로 등기했다? B 앞으로. 그럼 B가 이제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그러면 A가 뭐다? 절차법상의 의무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여기서 이제 문제요. 등기 인수청구권 나올 때, 인수청구권, 이때는 실체법, 절차법, 이 개념이 일치, 불일치, 불일치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주로 쓰는 말이에요. 권리자, 의무자. 앞으로 실체법은 안 따져요. 왜 안 따져요? 민법이니까 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뭐에 따른 분류다? 절차법상. 그럼 또 절차법상은 뭐에 따른다? 등기부의 기록.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자, 누가 앞으로 등기했는지, 누구 등기 없어지는지 그것만 구분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걸 꼭 아셔야 돼. 됐고. 그럼 한 번 더. 흔히 이제 표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표를 그리려면 앞으로 실체법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절차법. 자, 다시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이렇게 합니다. 등기 기록상. 꼭 이 말해야 돼. 등기 기록상. 권리를 취득하는 자 또는 등기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보는 자. 이제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 그러면 똑같아요. 등기 기록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자. 이렇게. 언제나 등기 기록 여기가 이제 주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고. 그러면 한 번 더. 그럼 이제 요 개념 보세요. 지금 법률이 실체법, 절차법 나왔죠. 결론 요거예요. 자,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대부분 일치해요. 대부분. 근데 이게 언제나 일치한다? 그건 아니죠. 언제는 불일치한다? 등기 인수조건 나올 때. 이때는 불일치합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책장 한번 볼게요. 자, 책을 보시면 자, 255. 그 2번에 1번 공동 신청 원칙 되어있죠. 그래서 양가로 2번 실체법. 실체법은 이제 단순히 그거예요. 등기 청구권이고 별 문제 없고. 양가로 3번은 별표. 양가로 3번.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 자, 밑에. 자, 파란 글씨 보세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신청된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기타 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기재되는 자. 꼭 그렇게 와야 돼요. 언제나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기재되는 자. 이렇게.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는 반대로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권리를 잃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기재되는 자. 그래서 절차법상은 뭐에 따른다? 등기 기록의 기록. 그 다음 양가로 4번 별표. 자,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대부분 서로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한다? 그건 아니죠. 언제는 불일치한다? 등기 인수청구권 행사할 때. 이렇게 됐고. 그리고 그 밑에 자,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 그 박스 있죠. 그 박스 별표 10,000개. 만 개. 한 개 아니고 10,000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할게요. 10,000개. 제일 중요해. 자, 그럼 봐요. 근데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만만치 않죠, 양이. 근데 이렇게 하세요. 이거 절대로 외우지 마요. 뭐 굳이 외운다면 제가 말리진 않습니다. 근데 외우다가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자, 고개를 들고 요거를 이제 스스로 따져보면 돼요. 다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뭐에 따른 분류다? 등기 기록의 기록. 앞으로 누가 앞으로 등기하는지, 누구 등기 없어지는지 그것만 구분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꾸 따져보셔야 돼.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자, 그림 보세요. 이번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자, 다시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을. 왜 을? 을 앞으로 등기할 거니까. 등기 의무자는
갑. 왜 갑? 이제 갑의 소유권이 없어지겠지.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냥. 또 이제 을이 이제 소유자죠. 자, 을이 병한테 이번에 자, 전세권 설정했어요. 그럼 다시 을이 병한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병. 왜 병? 병 앞으로 등기 할 거니까. 등기 의무자는 을. 그쵸? 등기해줄 의무를 진다. 해줄 의무가 있고. 그럼 또 이제 등기했고, 그 후에 기간 만료했어요. 기간 만료하면 전세권을 말소해야죠. 을과 병이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을. 왜? 등기부상 권리를 회복할 거니까.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병. 왜? 병의 등기가 지워질 거니까. 그렇게 비교해보는 거예요, 계속. 한 번 더. 또 우리 이제 소유자죠. 우리 정한테 가가지고요, 돈을 1억을 빌리고 담보로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이제 을과 정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정. 왜? 정 앞으로 등기할 거니까. 그럼 등기 의무자는 을. 등기해줄 의무를 준다. 또 이제 정이 이제 저당권자죠. 정이요, 무한테 딱 가가지고요, 야, 내 저당권 이거 네가 가져. 나 1억만 줘.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정이 무한테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무. 왜? 무 앞으로 등기할 거니까. 등기 의무자는 정. 넘기고 아웃. 여기 따져요, 그냥. 한 번 더. 자, 설정 이전 했습니다. 여기서 저당권을 이제 말소할 거예요. 여기서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을. 왜? 권리를 회복할 거니까. 등기 의무자는 얘는 벌써 아웃이죠? 무가 돼야죠. 이렇게 따져요, 그냥. 그럼 봐요.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누가 앞으로 등기하는지, 누구 등기 없어지는지 그것만 구분하면 된다고. 그죠? 그리고 지금 말한 거는 가장 쉬운 레벨이었어요. 자, 하나 올려서, 자, 다시 고개를 들고, 다시 똑같은 사건입니다. 갑과 을이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을. 을인데 매매니까 뭐라 불러요? 매매니까 매수인 그래야지. 그럼 등기 의무자는 갑이니까 매도인 그래야지. 그럼 똑같은 사건이에요. 시험에 갑과 을로 안 나와요. 매도인 매수인 그래. 이게 조금 더 어렵거든. 이렇게 개념이에요. 자, 그다음 을이 이제 소유자죠. 을이 병한테 여기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병. 병이니까 뭐라 불러요? 전세권인데 무슨 임차인이야. 전세권인데 누구야? 전세권자야, 설정자야? 전세권자야, 권자. 전세권 취득했으니까 전세권자. 그럼 여기서 이제 등기 의무자는 을. 뭐라 불러? 전세권 설정자. 요거 알아야 돼요. 설정자가 설정해주는 사람, 권자는 취득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됐고, 그 후에 기간 만료, 전세권을 말소합니다. 그래서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을이가 뭐라 불렀어? 그렇지, 전세권 설정자.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자. 이렇게 자꾸 잡으시라고, 개념을. 자, 다시 을이 정한테 돈을 1억을 빌리고 담보로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을과 정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정 뭐? 그렇지, 저당권자. 권자.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 일반적으로 설정자가 집주인이에요. 그리고 저당권자는 은행이야, 은행. 그걸 딱 잡아놔야 돼, 개념을. 다시 이제 그럼 이제 정이 저당권자죠. 이번에 여기서 정이 무한테 저당권을 이전합니다. 정에서 무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문대 뭐라 불러야 돼?
저당권을 넘겨받았잖아요. 뭐라 불러요? 저당권 양수인. 여기 용어가 어려워, 용어가 지금. 그럼 또 의무자는 누구야? 정이니까 저당권자 그러든가 저당권 양도인 그러겠지.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설정을 했죠. 여기서 저당권을 말소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을이가 뭐? 저당권 설정자. 등기 의무자는 무니까 저당권 양수인. 이렇게. 그래서 봐요. 결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더럽지. 그래서 용어를 아세요, 용어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여기가 가장 기본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가 3교시에 그거 나왔고요. 서류 파트. 그럼 이렇게 해요. 우리가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 가져와야죠. 인감증 갖고 와야죠. 그게 의무자 거예요. 그럼 이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가요. 그래서 등기에서 가장 기본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보셨고 그 다음 시간에 그 박스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